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우주를 연구했는지 궁금해서 물론이죠. 우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주를 연구를 했고 또 아주 멋진 관측 기기들과 또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박사님,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우주를 관측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럼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 천문 관측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 아주 중대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천체 운행의 그 주기적인 변화를 관측하고 그거로 시간과 계절 변화를 알 수가 있었어요. 와. 또 어떤 별자리에선 특별한 현상, 천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식이나 해성 출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해석해서 국가에 변고나 재난이 있을까 대비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막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달에 막 검은 구름 막 이렇게 꽉 끼면 막 3만 명씩 죽고 그러잖아요. 맞아. 나 코 이렇게 깜깜해지면 꼭 불안해. 네. 맞아요. 박사님, 그 옛날에는 주로 눈으로만 관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구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잘 됐을까요? 물론 망원경은 없지만 옛날엔 공기도 맑고 또 밤에 불빛도 없고 그러니까 별이 잘 보이는데 아마 눈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낮에 금성을 볼 수 있었어요. 금성을요? 네. 맨눈으로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중요한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수, 금, 화, 목, 토 이런 오행성들 5개의 그 행성 주기 같은 것도 잘 관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동아시아의 별자리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느끼실 별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지? 뭔데요? 측간이라고 알아요? 측간 자리가 있어요. 어머나. 측정하는 화장실. 변소. 화장실. 측간이. 어머. 측간이 변소예요? 예. 나 처음 알았어. 나도. 그런데 그 측간이라는 별자리 밑에는 아주 재밌는 별이 있는데 우리가 측간에 가서 뭘 하죠? 요즘 시국에는 손 씻나? 전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똥 싸고 그러죠. 큰일 보고 작은 일 작은 보고. 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맞아요.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 측간 자리 밑에는 똥 자리하고 오줌 자리까지 있어요. 어머.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실험 재료 채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 재료길래 잔디 위에서 찾는 걸까요? 지난 가을 생명이 다해 떨어진 나뭇잎을 줍고 있는데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일 뿐인데 꽤 진지해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낙엽 아니에요? 낙엽인데요. 이 친환경 재료로 저희가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맥박 센서, 응력 센서, 마이크로 배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fem토초 레이저로 세계 최초 낙엽 배터리를 만든 김영진 교수입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재미난 물건들이 많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만든 전자 소자들입니다. 단순한 그림으로 보이지만 여기 새겨진 부분은 충방전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배터리고요.
여기에 새겨진 패턴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센서입니다. 언뜻 봐선 오래된 낙엽과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데요. 네, 저항을 한번 측정해 볼까요? 예, 측정해 보겠습니다. 820-30옴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성질의 물체를 도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동전과 같이 금속으로 된 도체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나무와 같은 부도체에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나무는 부도체입니다. 하지만 그래핀은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래핀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부도체를 전도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핀의 첫 시작은 흑연이었습니다. 흑연에서 탄소 원자를 분리한 건데요. 육각형 벌집 모양이 퍼져 있는 결합 구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으면서 단단한 물질이죠. 예전에는 자연보호가 약간 옵션처럼 느껴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그냥 약간 구호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그 비용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나 이렇게 성장률을 어느 정도 저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학이나 연구소들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남영권 패터닝 그렇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하면 그래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레이저 빔을 움직여서 나무의 패터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컴퓨터에 패터닝할 도안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듭니다. 극초단의 레이저를 이용해 미세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fem토초 레이저입니다. fem토초 레이저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낙엽이나 폐목재 같은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카본, 탄소들이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 몇백 도 정도로 올리면 그게 수치로 바뀌고요. 그 수치를 또 다시 몇백 도로 올리면 그라파이트로 바뀌고 그 그라파이트를 세로로 이렇게 간격을 뜯어내서 분해를 해주면 그때 그래핀이 되게 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주 반사경의 지름은 2.4m, 경통 길이 13m, 중량은 12.2톤에 달하며 지상 610km 고도에서 초속 8km의 속도로 97분마다 한 번씩 지구를 돕니다. 그동안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요. 시작부터 수월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허블이 관측한 천체 사진의 초점이 너무 흐렸던 건데요. 거울이 빛을 한 점에 모으지 못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을 지구로 다시 가져와 수리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데요. 장비와 부품을 교체하고 반사경의 초점을 보정하는 정비를 실시한 후 또렷한 눈으로 우주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Over here is the picture taken after the servicing mission, and this is what the new 1994 wide field planetary picture will show us. The pictures are remarkable. The science that will come from the pictures are of historical significance. 1997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 더 정비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1997년에는 근적외선 파장대로 우주의 깊숙한 곳까지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카메라와 분광기를 설치했고 1999년에는 자이로스코프가 고장나 잠시 관측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7명의 우주 비행사가 탐사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고 태양 전지판을 교체하기도 했죠. 2009년에 새로운 카메라와 분광기 등을 설치함은 물론 허블이 임무를 종료했을 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치까지 설치하며 애초 기대했던 수명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요. 허블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와 우리 인류의 지식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고 또 특히 천문학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한 문장이나 한두 마디로 요약하기는 한 10분 내에 요약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좀 보태자면은 허블 이후에 이 천문학 교과서가 거의 새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허블은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울트라 딥필드로 빅뱅 직후에 생긴 아주 오래된 은하를 발견해냈고요.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죠. 블랙홀과 외계 행성계를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관측해내며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과학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에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정도로 그 나이의 범위가 되게 넓었습니다. 그러나 허블 우주망원경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관측적 증거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우리 우주의 나이가 약 130억 년대라고 특정할 수 있었고요. 또 초신성의 폭발을 통해서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도 마련을 해주었고요. 또 모두가 알고 있는 허블 울트라 딥필드, 아무것도 없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노출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됐던 공간에 10,000개가 넘는 은하가 관측이 되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인식이 조금 더 확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상품화되어간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해피드러그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의료교과 박삼원 교수입니다. TV방송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A 환자가 어떤 음식이나 어떤 성분을 복용하여 건강을 회복하였다고 의사의 분석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을 때 다른 채널의 홈쇼핑에서는 그 성분으로 제작된 건강 음식 또는 보조제를 광고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이미 이러한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자유주의적 의료화와 병원화라는 거대하고 모호한 영역에 종속되어 무의식적으로 나의 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그 음식이나 건강 보조제를 주문하곤 합니다. 근대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의료화된 사회가 진행되어 온 가운데 최근 들어서 제약업계에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해피드러그라는 개념입니다. 해피드러그는 스트레스처럼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원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두 개의 알알이 있는데요. 즉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와 경구 피임약 에노비스텐이 바로 그 대표적인 해피드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피드러그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어떠한 약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질병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하고 아니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좀 필요한 약간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품, 그것을 이제 해피드러그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사가 개발한 비아그라는 정력이라는 의미의 비거의 나야가라 폭포를 합친 합성어로 그 이름에서 소비자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으며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약속한 피임약 에노비스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두 알약은 임신, 출산, 성, 그리고 노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재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뼈의 손실을 방지하고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거나 손상된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은 물론이고 비만 치료제,
자양강장제, 비타민제 등 해피드러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테스트요? 예. 지금 얼굴에 피 묻으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이제 가짜 피예요. 가짜 피 괜찮습니다. 이게 가짜 피라니. 아무리 봐도 진짜 같은데. 펌핑기라고 해서 피 뿌리는 장면을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지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저는 이제 특수분장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뭐 소품이라든가 이런 제작 일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현장감 있는 분장으로 보는 이들의 몰입감을 더하는 특수 분장. 영화나 드라마 이런 쪽에서 일을 할 때 그분들의 캐릭터 아니면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됐을 때 그 임팩트 있게 나와주는 연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맡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실감나는 연출을 위해 꼭 필요한 특수 분장. 이번에 등장한 건 아기 모형? 아기들이 진짜로 이제 나오면은 힘들어하고 아기들은 잠깐 이렇게 표정만 담을 때 쓰고요. 이제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아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을 이제 찍는다든지 이제 그래서 아기 대역으로 많이 쓰여요. 기술자의 섬세한 손길과 복잡한 작업 과정을 거쳐 신체 부위는 물론 얼굴까지 다양한 종류의 모형들이 탄생한다고. 더미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스테릭이라는 거는 이제 인조 피부, 그러니까 저희가 실리콘으로 만든 피스를 붙여서 그걸 실감나게 표현을 하는 거를 프로스테릭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 다양한 표정을 연기하는 배우의 얼굴에 맞게 1:1 맞춤 제작을 하는 것은 물론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늘 고민한다는데. 헤어스타일링이 가려면은 인조모보다는 인모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귀신처럼 빙의된 느낌으로 이제 원하셨거든요, 감독님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작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영화 속 상처 분장은 어떻게 완성되는 걸까? 먼저 굳힌 젤라틴으로 상처의 입체감을 살리고 여기에 핏빛의 색채를 입혀 화상을 입은 듯한 상처를 완벽 재현. 이때 무언가를 챙겨 나오는 기술자. 이 물건들은 특수분장 재료들 아닌지? 간단하게라도 그냥 분장을 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서 하는데 혹시 한번 직접 한번 분장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피디님 여기 와서 기술자의 깜짝 제안. 당황한 기색도 잠시 선뜻 용기를 내보는 담당 PD. 안기가 무섭게 바로 분장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무래도 입체감이 없어서 그냥 누가 봐도 그렸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게 입체적으로 나와야 아무래도 더 리얼합니다. 피부 위에 입체감을 살릴 때 꼭 사용하는 것이 있다는데. 즉석 분장용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요거 실리콘 AB제가 있는데 이걸 섞어서 제가 여기다가 상처 모양을 만들 거예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 기술자의 손길로 금세 완성된 상처. 모양만 이제 입체로 붙인 거고요. 이제 컬러링을 해서 더 이제 그럴싸하게 만들려고요. 너무 신기하고 이 상태로 바로 출연해도 될 것 같아요. 분장용 모형 소품들을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수 분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라는 기술자. 학생들이나 많은 일반인 분들에게도 저희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동영상이라든지 학교에 수업을 나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이 분야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던 신석기 시대에서는 좀 더 정밀하고 새로운 도구들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음식의 조리를 위해 사용했던 빗살무늬 톡인데요. 빗살무늬 톡의 모양을 보면
겉면에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기악 무늬가 새겨져 있고 바닥은 뾰족한 포물선 모양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빗살무늬 토기를 좌표 평면 위에 올리면 이차함수 그래프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차함수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면 x가 0일 때는 0,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는 1, 그리고 x가 2이거나 마이너스 2일 때는 4가 되겠죠. 이를 선으로 이어 그래프로 그리면 정말 빗살무늬 토기의 모양과 거의 같죠? 또 빗살무늬 토기는 회전체 모양이기도 합니다. 회전체는 평면 도형이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한 바퀴를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말하는데요. 토기의 전체적인 형태가 좌우 대칭인 것도 이런 회전체의 주 특징입니다. 이런 걸 보면 신석기인들은 회전체의 원리도 어렴풋이 이해를 했던 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선사시대에서는 수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간단한 셈이 필요했던 선사시대에서는 1:1 대응을 사용했습니다. 물건의 개수를 셀 때 돌멩이나 나뭇가지 등을 통해 1:1로 짝을 지으며 세는 방식이었죠. 만약 주변에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없다면 이때 사용했던 것이 손가락 셈법입니다. 손가락 셈법은 손가락을 접거나 펴는 방법으로 수를 표시하고 세는 건데요. 지금까지도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또 나뭇가지나 동물의 뼈에 호물판 색입눈을 이용해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를 헤아리기도 했답니다. 우주에서 이런 소행성 같은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아까 우주 위험 요인에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했던 자연 우주 물체였고요. 그 다음은 사람들이 우주에 뛰어올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공위성이요. 로켓이요? 네, 맞아요. 인공 우주 물체라고 해서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도킹에 실패한 우주 화물선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생기는 우주 잔해물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다 우주 쓰레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구로 떨어지거나 인공위성에 맞거나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거면 몰라도 이렇게 조그만한 거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네. 너무 작아서 안 보. 뒤적뒤적. 아이고. 자, 이게 알루미늄 공인데요.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너무 작은데요? 그렇게 작아요? 작죠? 이 공이 초속 10km로 날아온다면 그 충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충격 많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충격도 커지는데 이 작은 공이 부딪히는 충격은 시속 100km로 날아오는 볼링공의 충격과도 비슷합니다. 진짜요? 말도 안 돼. 거의 총알인데요? 총 맞은 것처럼. 대장 시작이야.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오케이. 그럼 소행성 조심, 우주 쓰레기 조심. 이제 이것들만 대비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있어요? 예, 지구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우리 태양입니다. 태양이요? 아, 그 막 저 들은 것 같아요. 태양이 폭발하면 위험하다 이런 거 그런 거 막 들었어요. 이렇게. 예, 맞아요. 플레이 현상이 대표적인데요. 폭발이 일어날 때 나오는 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전파 교란 뭐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같은 데 방사능 피폭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지폐랑 여기 있는 그림이랑 어떤 게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지폐 보시면 배경에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초록 색깔. 아 이거 점점점 말하는 거 아니야? 점점점? 별자리요. 네, 맞습니다. 오! 어떻게 알았어? 지금 뒤에 보시면 별자리들이 가득 그려져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이건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보시면 별들이 굉장히 많은데 1,400개가 넘는 별들이 그려져 있어요. 1,400개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선들이 긴 세로선들이 보이는데 이 세로선들이 총 24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절기에 맞춰서 24개를 그려놓은 거고요. 안쪽에 보시면 동그란 선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보이는 선은 태양이 지나가는 게 황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와, 대박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박. 계속 보니까 너무 눈이 어지러운 것 같아. 아, 우와.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대단한데 이 이후에 만들어진 거는 없나요?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저기 본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돌에 새긴 천문도라고 해서 석각천문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까 봤던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여기는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요. 카시오페아, 뭐 오리온 이런 거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시오페이아가 여기 보이고요. 우와. 오리온 자리는 이 아래쪽에 보이고 있거든요. 오! 대박. 대박. 서양 별자리들로만 이루어져 있던 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화하던 시기 이후에 만들어진 전시품, 즉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